네, 안녕하세요. 우리 DYBS 마을방송 정건희. 유선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분위기가, 시청자 여러분 한 해 동안 잘 계셨죠? 자, 11월 저희 달그락 방송은 조금 특별하게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존에 저희 DYBS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했잖아요. 오늘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환한 곳에서 밖에서 합니다. 네, 너무 환해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아, 해가 막 이렇게 조명을 많이 쏴주고 있는 그런 네. 야외에서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녹화하고 저희가 이제 편집해서 11월 중에 유튜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송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치연구소 유튜브, 페이스북,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 자, 오늘은 우리 군산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 캠페인 플레이 에코 캠페인에서 우리 군산시 상권 활성화재단 르네상스 사업단과 또 군산가스안전공사 또 한국전력 군산지사의 주최로 11월 5일부터 7일까지 군산 공설시장 앞 도시재생숲 일원에서 저희가 환경 관련한 다양한 활동과 또 프로그램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달그락 마을 방송에서도 오늘 7일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소장님, 아까도 개인적인 느낌 너무 해가 뜨거워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밖으로 나오니까 좋긴 한 것 같아요. 네, 너무 환하고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에코 피크닉, 정말 피크닉 온 것 같은 느낌으로 저희가 방송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처음 오셨죠? 아까 보니까 이곳을 못 찾으시더라고요. 네. 도시재생 숲이에요. 아, 그래요? 못 찾으면 어떡해요, 군산 시민이. 아니, 제가 원래 좀 길치가 좀 심한데요. 그래서 네. 지역에서도 내비키고 다닐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알았어요. 네, 도착을 하고 우리 오성욱 네. 씨한테 전화를 했더니 째보선장길로 걸어오라고 해서 한참 걸어가고 있다가 네. 가도 안 나오는 거예요, 공원이. 그래서 전화를 드렸던 건데 네. 네, 주차하고 바로 건너편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더라고요. 네. 오늘 너무 좋죠. 좋습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도심 속 공원이에요. 네. 근데 이 공원이 너무 조성이 잘 됐고 저희 어제부터 에코 캠페인 펼치고 있는데 정말 오시는 시민 모두가 한 말씀씩 하시는 게 아니 이런 곳에 이렇게 좋은 공원이 있었어? 라고 얘기도 해주시고 특히 저희가 에코 캠페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환경적인 캠페인들을 함께 할 수 있어서 특히 이제 위드 코로나 시작하면서 이렇게 밖에 나와서 좋은 캠페인 함께 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숲 공원이죠. 네, 정확한 그렇습니다. 명칭이 도시재생숲 공원이고 이 공원 안에서 이 행사 자체도 에코 관련해서 환경 관련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환경 문제, 결국 코로나19 문제도 환경 문제의 시작으로 시작된 거잖아요. 네. 네, 그거를 좀 같이 위드 코로나 안에서 만들어가면서 잘 환경도 보전하고 시민들의 이렇게 적절한 휴식이나 네. 삶에 삶에 대한 것들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또 저도 오랜만에 밖에 나와서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저희가 비타민 D를 많이 흡수하고 가는 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유 의원님 네. 얼굴이 너무 눈이 비셔가지고 제가 저희가- 쳐다보고 저 얼굴 막 큰일이지 않아요? 네, 이쁘게 예. 화장했는데 큰일입니다. 아, 예. 자, 오늘 저희 보이는 라디오로 평소에는 이렇게 이제 불특정 다수하고 이제 방송으로 저희가 만나봤는데 오늘은 저희 마을 방송 시청자분들을 또 모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시청자들도 모시고 밖에서 진행하는 방송도 해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이런 행사 좀 자주 가졌으면 좋겠고요. 네. 예, 우리 시간 관계상 바로 우리 네. 유 선생님 바로- 오늘 특별 방송이라고 순서도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첫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첫 순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입니다. 박영미 기자님의 영미의 인생가게인데요. 먼저 코너지기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외에서 반갑습니다. 보니까 더 멋있으시고 아리따우시네요. 네, 오늘 날씨가 더 그렇게 만드는 것 네, 같아요. 날씨가 한 몫을 네. 한 것 같아요. 어, 11월 한 달 어떻게 시작하고 계세요? 여기서 정말 위드 코로나를 실감하고요. 네.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거 저도 처음 왔거든요. 당장 다음 주에 취재하고 싶을 정도로 네. 네, 아주 저희 신문 일면에 내고 싶고 여기가 약간 군산의 센트럴파크 느낌이 들 정도로 맞아요. 예, 네. 저 뒤쪽에 보면 코스모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좀 신문으로 좀 취재하고
싶고 많은 시민들에게 좀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네, 오늘 취재하고 가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사진 많이 찍고 네. 가려고요. 자, 순서 소개 한번 해주시죠. 어떤 분들 만나고 오셨나요? 공설시장 2층에 계신 아리따운 여성 공예가를 만나고 왔는데요. 네. 혹시 보자기 아트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분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어요? 저는 취재하면서 처음 접해봤거든요. 네,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네, 저는 보자기 아트를 실제 갖고 왔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물을 미리 못 챙겨와서 네. 아쉽네요. 그 일찌감치 보자기 아트의 매력에 푹 빠지신 여성 공예가를 만나고 왔는데요. 성함도 네. 예쁘세요. 송소희라고 하시고요. 네. 그 소희 보자기 사장이시자 지금 보자기 아트 강사로도 활동하시고요. 보자기 아트를 널리 알리려고 지금 네. 전방위적으로 열심히 애쓰시고 계신데요. 힘든 시기에 만난 보자기 아트가 큰 위로이자 힐링이 됐다는 소희 씨의 애틋한 보자기 아트 사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우선 그 아트 보자기 이제 시청자분들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공예인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예, 저도 취재 가서 처음 봤거든요. 네. 실물로 갖고 왔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네요. 물건을 싸는 작은 보이자 전통 혼례에서나 볼 수 있고 할머니들만의 전유물로 느껴졌던 보자기 아트가 예술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보자기 아트는 소중한 물건을 보자기로 싸고 덮고 깔고 매듭을 짓는 전통 실용 아트인데요. 세련된 감각의 포장법으로 SNS에 이미 소문난 보자기 아트는 받는 사람은 2배 이상의 감동을, 그리고 주는 사람은 진심과 정성까지 더해 하나의 작품이 되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실용적인 가방으로도 탄생이 되고요. 네. 인테리어 소품, 그리고 생활용품 케이스, 휴지각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시 재탄생하면서 보자기 아트의 무한 매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여기 에코 피크닉하고 어울리는 환경을 생각하는 업사이클 공예로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공예입니다. 네. 네. 도자기가 그러니까 재활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더 인기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송소희 사장님, 아까 힘든 시기도 보내셨다고 네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네, 소희 씨는 정말 아리따운 공예가고요. 네. 지금 31 어엿한 청년입니다. 대학에서 재료공학을 공부하셨고요. 대학원 입학과 연구원 준비를 하시면서 공부에 아주 집중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20대 청년들이 그렇듯이 취업 걱정도 많이 하셨죠. 네. 근데 너무 이제 고민만 하고 공부만 많이 하시다 보니까 몸이 서서히 좀 망가지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 신경성 질환으로 유명한 그 크론병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대표적으로 예전에 윤종신 씨가 예. 네, 네. 장과 관련된 건데 좀 2년 가까이 병원과 퇴원을 이렇게 좀 반복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좀 그때 이제 몸과 마음이 많이 피폐해지셔, 정신력이 떨어지니까 공부하기도 힘드시고 그래서 계속 병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사이에 공예를 하나 배우고 싶었던 생각이 있으셨나 봐요. 근데 본래 선물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이 선물에 포장을 더 좀 아름답게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보자기 아트를 이제 배우게 되셨습니다. 그때 시작을 하셨군요. 예. 네.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셨고 했는데 보자기 공예로 이렇게 변신하면서 힐링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아무래도 힘든 시기에 선물처럼 찾아온 보자기 아트는 소혜 씨에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즐거운 일이었다고 해요. 네. 한국 보자기 아트 협회 전주 지점에서 일단 1, 2급을 다 따셨고요. 그리고 전통 혼례와 관련된 예단을 배우기 위해서는 서울까지 올라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보자기 원단 공부를 하기 위해서도 서울에 유명한 광장시장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 네네. 가셔가지고 직접 보자기 천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셨다고 하는데 소희 씨 성격상 이렇게 막 시장 가가지고 보자기 원단에서 물어보고 이렇게 좀 소심한 성격이신데 네, 얌전한 사장님으로 보였는데 예, 적극적으로 네.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 상인분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시면서 보자기에 대해서 정말 열의를 갖고 파헤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하시다. 예, 정말 신기하게도 보자기 아트를 배우는 동안은 아프시지도 않으시고, 예, 좀 뭔가 하나에 집중을 하고 자기가 그 보자기의 사랑에 빠지시니까 네. 아픈 것도 아픈 있고 것도 잊으신 걱정도 거군요. 고민도
없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 정말 주변에서는 소문난 공부벌레이신데 한 친구가 그동안 공부한 거 아깝지도 않냐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주변에서는. 물어보셨는데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고. 이제 그 주변에 솔직히 부모님도 좀 반대를 하셨다고 해요. 네. 지금까지 한 공부가 아깝다.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네, 그렇죠. 보자기 아트를 배우는 순간 이 길인 내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 길로 푹 빠지게 되셨고 이제 공예가로 변신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예가로만 계신 게 아니라 창업도 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청년몰에서. 네네. 네네. 이분을 보면서 진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이런 네. 말들이 생각이 났거든요. 자격증 취득 후에 주변 지인들이 네. 이런 공예를 배우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셨대요. 네. 첫 수강생은 보험회사 직원이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고객에게 주는 선물을 좀 정성을 담아서 하면은 보험회사 직원분들한테도 영업 전략이 될 수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르치면서 느낀 건데, 작은 공방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방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검색을 타고 꼬리에 타서 여기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르네상스 사업단을 알게 됐고요. 네. 공설시장 2층 청년몰에 입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신 거예요. 이곳에서 첫 창업을 하신 거네요. 네네네. 근데 그러면? 네. 정말 가진 미천이 정말 없으셨대요. 근데 여기서 재단에서 인테리어나 가구 지원도 많이 해주셨고, 또 공설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보자기 아트 강의를 할 수 있게끔 자리도 마련을 해주셨대요. 상인분들도 그냥 손님들에게 파는 게 아니라 선물을 예쁘게 해서 팔면은 더 의미가 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예를 널리 알릴 수 있고, 그 전통시장 상인들도 좀 손님을 대하는 자세나 뭐 이렇게 포장법으로 해가지고 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작용을 네.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희 씨 생각으로는 모든 것이 좀 기적처럼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고, 지금도 약간 신기하시다고 하세요. 왜냐면 공부하고 뭐 이제 석사, 박사 이렇게 따실 줄 알았는데 네. 공예가로 완전 변신하셨고요. 그래서 2020년 8월 군산 공설시장 2층에 소희보자기라는 공방을 오픈을 하셨고요. 그 상호도 그녀 이름을 넣고 뜻이 소소한 일상에 기쁨을 더한다라는 의미를 담으셨어요. 소희 해가지고. 소희 보자기여서 네네. 이름을 따서만 만든 줄 알았는데 네네. 소소한 뜻이 좋네요. 네. 소소한 일상에 기쁨을 더한다. 네네. 네. 이 보자기 아트 중심으로 또 뭐 협업공예도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네네. 네, 어떤 건가요? 공방을 오픈한 지 1년이 훌쩍 넘기셨는데 솔직히 코로나 시기에 오픈을 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대면 수업도 좀 너무 어려우시고, 그렇지만 이제 보자기 아트를 더 널리 알리려고 조금 다른 공예를 배우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네. 배우신 게 지금 마크라메, 라탄 공예, 그래요. 냅킨 아트, 재활용 공예, 자격증을 꾸준히 계속 쉴 틈 없이 공부를 하셨다고 해요. 계속 공부하신 거네요. 네. 이 이유가 네. 마크라메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보자기 아트로 포장을 하면 네, 선물을 주는. 예쁘겠군요. 그러니까 협업이 완전 보자기 아트를 알리기 위한 네. 공예를 또 배운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냅킨 아트도 직접 해가지고 보자기로 포장하고, 네. 예, 공예를 입힌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또 그래도 이제 한 번씩 수업이 열리면은 반응이 뜨거웠던 게 그 보자기로 만드는 보자기 천으로만 만드는 가방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 가방도 인기가 많고요. 또 원데이 하루 만에 수업이 가능한 수국 매듭으로 만드는 포장도 있고, 둥근 매듭 포장도 하루 만에 배울 수 있다고 그래요. 보자기를 쌀 때 예. 그 매듭이 여러 가지가 있나 보네요. 예, 그러면. 매듭이 한 60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다 배우셨겠죠. 근데 또 그 매듭을 실제 자기가 연구해서 만드는 것도 자기 일이라고 하셨어요. 가지고. 제가 듣기에 군산에서 이렇게 보자기 공예 배울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처음 접해봤기 저도 때문에. 사실은 처음 이곳에 이런 곳이 있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생소한 체험이긴 하지만 이런 공예 배워두면 너무 이렇게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보자기 아트 하실 때 보면 이렇게 포장은 서비스다라고만 생각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많은데, 네. 이런 서비스 개념이 아니라 진짜 이 선물의 가치를 더 키워주는 이 포장법, 이렇게 보자기 아트가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래 버티시라라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이제 진짜 네. 아무래도 오래 시작하시 계셨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아무래도 지금 자리 잡으시려면은 한 5년에서 10년은 걸리겠지만 저처럼 오래 있으면 이렇게 방송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버티시는 게 중요하니까 다른 거 이렇게 부업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왜냐면 수입이 있으셔야지 오래 가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강의가 이제는 내년엔 정말 좋아질 것 같아요. 이제 이 수업을 원데이 수업으로 배우게 되면은 한 번 배우면 이거를 이 포장법을 오래 써먹을 수도 있고 네. 또 보자기 자체를 또 버리지 않으니까 네, 네. 재활용할 수도 재활용할 수 있고 있으니까. 또 명절 때 저 어르신들 선물하기에도 너무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어떤 분들은 이거 진짜 푸르기 싫다. 너무 그래가지고 예쁘고 포장해 놓은 네, 게. 포장해 놓은 게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럼 밑으로 이렇게 잘라라. 이렇게 밑으로 잘라가지고 내용물만 빼고 그대로 이렇게 네.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이제 네모난 포장에서 벗어나서 보자기는 물건의 모양과 쓰임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게 담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종이 포장지랑은 너무 다른 매력이고 또 보자기 원단이 주는 색깔도 너무 곱고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우리 원데이로 우리 군산 시민분들도 한 번씩 다 배워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 보자기 아트가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할 수 있다고 네, 하셨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버리지 않으니까 또 특히 이제 재활용할 수도 있고요. 네. 네, 제로 웨이스트 이게 재활용과 재사용을 통해 폐기물을 없애고 줄이는 그렇죠. 우리 저희 에코 캠페인하고 동일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기는 진짜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집에서 방치되고 있던 보자기가 포장 재료가 되고요. 또 쉽게 찢어지지 않는 가방도 되고요. 또 집안에 생기를 돋게 하는 인테리어 소품도 됩니다. 또 소희 씨는 진짜 보자기의 진짜 매력은 재활용 그리고 재사용이 가능하고 그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소희 씨는 이렇게 보자기 아트를 하면서 한 번 쓰고 버리는 공예는 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 한 가지 재료로도 다양한 포장과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자기 아트는 만능 공예라고 자부하셨고요. 이제는 환경을 위해서 매듭을 위해서 고무줄을 사용하거든요. 고무줄이 없는 매듭을 고무줄도 어떻게 보면 환경에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고무줄 사용을 아예 없애는 매듭을 만들고 싶다고 많이 연구해가지고 만들고 싶다고 해서 이제 그런 그 정말 환경을 생각하는 공예가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한번 해보시면은 한 번 해본 사람만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 이 정도로 보자기 공예가. 그 네. 정도로 인기가 이제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 예상을 합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제정신이 네. 아니에요. 눈이 조금 안 좋은데 네. 햇빛이 햇빛이 비쳐가지고 있으니까. 눈물도 나고. 네, 지금 옆에서 굉장히 보니까 땀을 흘리세요. 두 분 이야기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면 굉장히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물이 끈적끈적한데. 하여튼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네네. 박 기자님 오늘도 알차고 너무 뜻깊은 인생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특히 기존의 어른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오늘 네. 30대 초반의 청년들 이야기 듣고 그 친구 살아온 삶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병이 있으면서 새로운 삶에 전환하는 과정들 보면서 저도 청년들 행하면서 굉장히 뜻깊었던 내용들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유선재 의원은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보자기 공예가 좀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더불어서 드렸고, 이렇게 젊은 청년 창업가들을 더욱더 많이 응원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욱더 멋진 삶을 또 보자기 공예를 통해서 펼칠 우리 송소희 사장님 응원할게요. 예, 저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뵙게 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순서 우리 위원님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 오늘 달그락 마을 방송은 저희가 공개 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공개 방송에 맞게 특별 코너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별 코너를 진행해 주실 우리 오성우 FD님 소개할게요. 시청자 여러분 먼저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성우입니다. FD인데요. 매번 이제 방송을 지켜보다가 이렇게 출연을 하니까 굉장히 많이 떨립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고요. 이번 11월에 소개해드릴 분은 이번 달의 주제에 맞게
이 환경, 에코와 관련된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만나볼 텐데요. 우리 김덕신 소장님이세요. 그린 아트 실천 연구소. 먼저 문화예술 교육사로서의 본인과 그린 아트 실천 연구소에 대해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문화예술 교육사이면서 환경작가 김덕신입니다. 문화예술 교육사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문화예술을 교육하고 또 기획하고 또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는 사람으로서 그 일선에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러는 과정에 그린아트 실천 연구소라는 연구소를 제 나름대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내가 연구하고 계획하고 기획하는 것들을 공유하고 싶어서 만들었는데 아직은 멤버들이 아름아름만 알고 있지 많이 확산되지는 않은 상태예요. 이 기회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참여해주고 또 동참해주고 찾아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또 우리 연구소에서 활동했던 것들을 네. 같이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누어 볼 텐데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네. 특히 이제 생활 쓰레기인 그 폐기물을 네. 이용한 네. 이 정크 아트라는 전시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네. 이 정크 아트라는 게 무엇인가요? 보통 그 1950년도인가요?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산업혁명 이후 굉장히 산업과 공업화가 활성화되는 시기였죠. 그때 작가들이 경각심을 갖게 된 거예요. 어떤 작가들은, 즉 저 같은 작가들이죠. 그 산업화가 활성화되면서 역시나 그 폐기물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이나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많이 알게 된 거예요. 그거를 산업에서는 기업주들은 활성화가 될수록 돈을 버는 일이니까 알면서도 무마시키고 계속 재생산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작가들은 양심 있는 작가들은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라도 뭔가 경각심에 메시지를 전해줘야겠다라는 자각을 가지고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역시 인제 와서 동참하게 됐지만 너무나 많은 책임감과 우리 후손들에게 자연환경의 그 아름다운 내가 어렸을 적에 보고 느꼈던 그 환경들을 그대로 전달해주고 싶은 그런 애절함에 저도 그린아트를 실천연구소를 개설하게 됐고 환경 작가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정크 아트라는 게 사실 앞에 있는 정크라는 게 네. 쓰레기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아트는 예술인데 네. 사실은 그 단어 자체로 보면 좀 어울리지 않은 단어거든요. 그렇죠. 두 개가. 네, 네. 근데 이제 이걸 활용해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양심 있는 작가들이 1950년 네. 이후에 어떤 경각심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어떤 이 쓰레기를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그린아트 실천연구소에서도 네. 이런 정크 아트를 네.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죠. 대표적으로 한 개 정도만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저는 그 아이들을 일단 처음 직업으로는 아이들을 지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몇 년, 한 10년 전부터 섬마을 학교를 출강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섬 학교 처음 섬에 내디뎠을 때 10년 전만 해도 그 맑은 바닷물과 예쁜 자갈들을 해안선에서 볼 수 있었어요. 그게 너무나 예뻐서 돌을 몇 개씩 주워오기도 하고 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그 예쁜 돌들이 자갈들이 뻘에 가려지기 시작했고 주변에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그러면서 이건 아닌데 내가 바라던 게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고 해안선에서 그 주운 쓰레기를 가지고 그럼 우리가 이걸로 뭘 할까? 이대로 버리게 되면 바닷물의 염도에 젖은 쓰레기는 소각을 할 경우에
다이옥신이 일반 쓰레기 소각의 7배 이상이 배출이 된대요. 그리고 이거를 매립을 했을 경우에도 침출수에서 그만한 안 좋은 영향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럼 이거를 어찌해야 할까? 다시 재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작업을 하게 된 거예요. 아이들과 그 쓰레기 부표로 뭐 커다란 개구리도 만들고요.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이런 바람개비도 만들고요. 꽃도 만들고 그러면서 담장에 설치도 하고 그런 계기가 돼서 제가 그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쓰레기로 작업을 시작하게 됐던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가 그렇죠. 있겠네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그렇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 소장님은 그 동양화를 전공하셨어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네, 네. 그런데 이제 제 수준으로는 네. 이 동양화를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그린아트 실천이라든지 네. 이 정크아트에 관심을 갖고 활동에 뛰어들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도 피력했듯이 옛날 중세도 그랬고 고대에도 그랬고 또 지금 근대 현대에도 많은 작가들의 작품으로 그 시대의 시대상, 생활상 그리고 여러 가지 의식수 또는 그들의 어떤 역사 또 그 시대적인 어떤 이슈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를 아실 수 있죠. 그런 작품들을 보면서 저는 작가로서의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작가로서 이 시대를 대변할 수 있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또 후손들을 위할 수 있는 길 그런 책임감을 느끼게 됐고요. 그럼 나는 작가로서 표현할 수 있는 환경활동이 뭘까? 작품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혼자서 시작하는 거는 좀 무의미한 것 같았고 저랑 같이 수업 참여했던 아이들과 함께 그 지역의 쓰레기, 새만금의 쓰레기였죠. 새만금의 쓰레기를 주워서 작품을 하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가까이에서는 학부형들을 계몽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그네들을 생각을 바꾸고 또 이런 쓰레기로도 작품이 가능하구나라는 거를 느낄 때 많은 분들이 쓰레기를 다시 보게 되고 버리더라도 조금 버리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점점 확산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제로 웨이스트의 삶이 실천이 되리라고 기대를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요즘에 그런 환경운동, 실천 활동을 하는 것 중에서 네. 방금 말씀하셨던 제로 웨이스트처럼 그런 걸 실천한 활동가가 있는 것처럼 네. 사실 작가님은 네. 본인의 그런 전문성과 그 어떤 미술의 혹은 어떤 예술의 네. 어떤 강점을 네. 활용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아름다움도 보여주면서 네. 역으로 또 이렇게 쓰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네. 이런 상황을 우리 어떤 어린 아이들과 자녀들과 네. 후손들한테 물려주면 안 되겠다라는 네. 이런 그렇죠. 사명감이 있으셨겠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잠깐 제가 정크 아트 여쭤봤을 네네. 때 그 2019년 연말에 이제 섬마을 네. 아이들하고 함께했던 네. 섬섬옥수 네. 전시회를 네. 설명하셨어요. 네네. 잠깐 설명하셨는데 네. 혹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거나 네네. 아니면은 그 외에 좀 하고 싶은 네. 이야기들이 있으면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음. 이게 섬섬옥수의 리플렛이거든요. 여기에서는 원래 섬섬옥수의 그 의미는 여인들의 아름다운 비단결 같은 섬결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섬이에요. 이거는 두 섬의 아이들과 함께 작업을 했다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섬에서 두 섬 아이들과 함께 지역 섬에서 주었던 플라스틱 쓰레기를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플라스틱을 구부리고 또 채색하는 과정에서 제2의 오염물질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환경 작가를 표방하고 환경을 대변하기 위해서 작품을 시작했는데 나도 모르게 작품이라는 명제 하에서 제2의 오염물질을 방출하고 있는 거를 느끼고 아이들과 함께 다시 반성을 했죠. 재료의 본 재료 그대로를 활용하고
재질과 색상을 그대로 변형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작품은 없을까? 그 고민을 한 결과 그 다음에 이렇게 부스럭부스럭전이라고 그 비닐봉지에 부스럭부스럭 구겨지는 소리예요. 부스럭부스럭을 하게 됐는데 이 부스럭부스럭전은 그대로 폐 비닐의 색상과 재질을 그대로 활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물감이 전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동양화 같다기도 하고 또 유화 같다고도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에는 전혀 물감이 섞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네. 이러한 섬섬옥수라든지 바지락 부스럭부스럭전 이런 것들을 할 때 네. 저는 좀 궁금한 게 청소년 활동가로서 함께한 아이들의 네. 변화 네, 네. 혹은 아까 이제 부모님의 계몽도 좀 생각하신댔는데 네, 네, 네. 함께한 주민들이나 부모님들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 거 한번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당연히 있었죠. 섬 아이한테 뭐랄까 폐 비닐이나 또 폐 박스 그런 걸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왜 환경교육을 우리만 해야 돼요? 왜 우리 엄마는 안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왜? 그랬더니 나한테서 배우고 이제 집에 가서 박스를 모으거나 휴지심을 모아놓으면 엄마가 쓰레기 준 줄 알고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섬옥수전을 시작했던 거예요, 실은. 그러면 엄마한테도 우리가 이 쓰레기로 뭘 하는지 보여주자. 보여주면 엄마가 다음부터는 우리가 모아놓은 쓰레기를 버리지 않을 거 아니냐. 그래서 시작한 게 섬섬옥수였는데 그 섬섬옥수하고 부모님을 초대했을 때 부모님이 깜짝 놀라셨죠. 진짜 이런 작품이 나왔냐고. 진짜 우리 아이가 했냐고. 근데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여기 보시면 그 지역에 여기 이게 아이들이 한 작품이거든요. 그 지역에 조개 껍질 주워서 한 거고요. 그리고 돌, 유리 조각 주워서 한 거예요. 네, 그 지역의 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타 등등 부표 저기랑은 아직 여기에 실리질 못했는데 그런 작품들을 보고 의외의 작품들을 보고 부모님들이 많이 놀랬고 그 후로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모으거나 작업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모아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예, 지금도 그러고 계시리라 믿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환경 보호와 네. 어떤 그 실천이 네. 이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도 앞으로 막 함부로 버리지 않고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하면 재사용할 수 있을지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그럴 것 같고요. 네, 그걸 원하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조금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혹시 네. 일상생활에서 네.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에코 활동이라든지 네. 환경 관련된 보호 활동이 네.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네, 네, 네. 그게 하나만 있으면 팁을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네, 뭐 여러분들 실제로 그 분리수거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위라고 해요. 분리수준. 그런데 그 분리한 그 수거품을 제대로 재활용하지 못하는 건 우리 정책적인 문제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일단 분리수거는 잘하고 계시고요. 저는 거기에 또 분리를 어떻게 하느냐면요. 옷을 버릴 때 헌옷. 물론 다른 사람이 입을 수 있는 흠이 없는 옷은 그대로 갖다 옷 수거함에 넣는데 그렇지 않은 조금 더 낡은 재사용할 수 없는 옷들은 전부 다 단추, 장식품, 또 자크 그런 것들을 다 떼서 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떼어낸 재료들은 제가 또 작품 활동하는데 또 활용을 하죠. 네. 그리고 또 요즘은 또 용기내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 용기내 활동을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 모집하고 있고요. 또 그 아이스팩 그거 버리는 것도 문제라고 하죠. 그것도 재생되는데
뭐 500년이 걸린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그 아이스팩을 또 재사용할 수 있도록 또 그걸 또 모으고 있어요. 그럼 두 가지네요. 네, 네. 세 가지였는데 두 가지 정도 정리하면 하나는 네. 더 많이 낡은 헌옷, 네. 입지 못하는 거를 네, 네. 단추나 장식품, 네. 그다음에 지퍼 같은 것도 아예 그냥 분리해서 그렇죠. 버리는 거 하나랑 네, 네. 용기 내 활동은 아마 네, 네. 그 그릇 용기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거를 가지고 네, 네. 음식도 좀 받을 수 있는 네. 이런 팁을 그렇죠. 설명해 주셨고, 그러면 이런 단추나 지퍼 등을 네. 분리해서 네. 소장님네 연구소로 가져가면 될 것 같은데 네, 네. 연구소 위치를 한 번만 조금 설명해 주시면 네. 어떨까요? 그리고 마무리 한번 하겠습니다. 네네. 저희 연구소 위치는 개복동에 있는 그 국도극장 잘 아시죠? 국도극장 그 골목에서 그 시민예술촌으로 들어가는 입구 첫 코너집이에요. 주소로는 아리랑로 10-4번이고요. 아리랑로 10-4번. 네네. 네. 그쪽으로 오시면 뭐든 어. 병뚜껑도 좋고요. 저도 네, 그 PT병도 좋고요. 그런 단추 그런 것도 좋고 뭐든 다 모아요. 네. 그래서 모아진 거는 전부 다 제 작품의 소재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꼭 여러분들 올해가 가시기 전에 그린아트 실천연구소에 네. 이러한 폐제품과 함께 네. 우리 소장님도 만나셔서 차 한 잔 드실 수 있는 그럼요. 그런 기회를 선물도 누리시면 드립니다. 선물도 네, 주신다고 합니다. 재활용으로 제가 예쁘게 만든 브로치도 선물을 드려요. 부렸지. 네, 그걸 안 가져왔네요. 그린아트 실천연구소 네네. 아리랑로 10-4. 10-4번지. 네. 오늘 이렇게 방송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제가 환경 작가로서 여러분한테 많이 부끄럽기도 해요. 그렇지만 저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예요.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저보다 또 제가 미처 캐치하지 못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또 피드백해 주신다면 더 좋은 환경과 또 작품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관심과 또 도움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함께 출연해 주셔서 그린아트, 또 정크아트, 또 작품을 통한 환경보호 실천에 대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실현할 수 있는 에코 활동들이 많은지 몰랐는데요. 소장님이 알려주신 그런 다양한 활동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소장님, 저희가 이제 다음 특별 순서는 어떤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죠? 네, 이번 코너의 제목은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방송 주제에 맞게 군산 지역 삶의 현장에서 멋지게 활동하시는 청년 두 분을 초대해서 관련 이야기들을 나누어 볼 예정입니다. 한 분은 자주적 관람의 우리 최정원 대표님, 그리고 네. 다른 한 분은 청소년 자치연구소의 송민정 선생님이세요. 두 분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에서 쓰레기 하면 자동 완성되고 싶은 자발적 자주적 제로 웨이스트 샵 자주적 관람의 최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송민정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소년 자치연구소 송민정 활동가입니다. 네. 예, 그래요. 두 분 너무 반갑고요. 두 분 최근 어떤 환경 보호 혹은 재활용 등의 그 환경 활동을 하고 있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주적 관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부터 시작한 자원순환 캠페인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나오는 쓰레기 중에 이제 분류되지 않고 폐기되는 그런 자원들을 모으는 활동들인데요. 대표적으로 병뚜껑, 그리고 멸균팩, 그리고 종이 쇼핑백이 있습니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그 옆에서 해주시는 자주적 관람에 병뚜껑도 이렇게 달걀랑 청소년이랑 같이 모아가지고 가기도 하고 아니면 달걀락에서 나오는 종이팩들을 깨끗이 씻어서 말려 놓기도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자주적 관람에서 해주고 계시는 그런 그 자원 순환에 대해서 좀 참여를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 중이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청소년 활동에서는 제가 가장 열심히 했고 좀 기억에 남는 게 빨대는 괜찮아요
캠페인이었어요. 그래서 빨대는 괜찮아요 라는 스티커를 만들어서 일부 카페에 그거를 배치를 한 다음에 빨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사를 말로 하지 않고 표현할 수 있도록 그 카페에다 배치하는 그 캠페인을 했었는데, 저는 그걸 계속 꾸준히도 하고 있기도 하고 가장 재밌었던 활동이어가지고 안내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두 분이 그 빨대도 되게 좋아하고 병뚜껑 네. 그리고 뭐 쇼핑백, 멸균팩. 예, 예전에는 별로 관심 갖지 않던 네, 이런 여러 버려지는 것들이요. 버려지는 네, 것들을 굉장히 네. 관심 갖게 그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환경에 어떻게 관심 갖게 된 계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어릴 때부터 이제 분리 배출을 열심히 하는 편이었고요. 환경이나 동물이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7년 동안 캔들 비누 공방을 운영하면서 교육을 하거나 제품 제작을 할 때 제가 일회용품 사용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면서 약간 환경에 대한 부채 감정들이 있었고, 그런 감정들이 누적이 되면서 제로 웨이스트 샵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 이전에 그러면 이 환경 활동하기 전에 캔들 관련해서 사업을 하셨던 모양이네요. 네네네. 그 과정에서 깨달았던 부분들 때문에 현재 활동하시는 네, 거고요. 맞아요. 아, 네. 네, 우리 저는 송민정 선생님은 네, 제가 약간 빨대 이야기 자꾸 해서 그런데 제가 한 17년도에 그 유명한 사진이죠. 바다거북이 코에 빨대가 들어간 그 사진을 뉴스에서 만났는데 17년도에 그걸 보고 아, 내가 진짜 필요도 없는 쓰레기들을 너무 많이 만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더 계속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군산에 와서는 이게 약간 환경들이 눈에 있는 자연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선유도도 있고 뭐 새만금도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여행으로도 가보기도 하고 아니면 뉴스로도 많이 접하게 되어가지고 그런 점들에서 좀 많이 아, 내가 작게라도 실천을 꼭 해야겠다. 나만 아는 자연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 자연의 소중함을 알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그 혹시 환경 활동, 환경 운동, 환경 보호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그런 활동하시면서 혹시 어려웠던 점은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큰 어려움이나 좌절이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너무 재밌게 하고 있고 학생들을 만나고 시민분들을 만나서 이러한 캠페인들을 알릴 때 가장 너무 즐겁고요. 대신 이제 매장 운영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부분에서 활동을 못하는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아, 대표님 그 학생들하고 시민들 만나서 뿌듯한 어떤 여러 가지 활동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기억나는 사례나 이런 것들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바로 어제 저희가 이제 자몽학교라는 곳에서 청소년들을 만나서 청소년들과 분리 배출을 하고 또 그 친구들이 모아온 자원들을 같이 한번 뭐 노숙자에게 보내거나 이러한 활동들을 했고요. 그리고 같이 퀴즈하고 샴푸바 만드는 워크숍을 하고 그 친구들이 직접 이제 폐 박스에 이제 피켓을 만들어서 이제 인스타에 업로드를 하는 그런 활동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조금 더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될 때 그럴 때 너무 뿌듯하고 사실 보람을 느낍니다. 아, 실제적인 아이들의 변화를 봤을 때도 굉장히 네, 기분이 네. 좋으시군요. 우리 송민정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그 어려운 점이나 좌절했을 때를 예. 여쭤봐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어렵거나 이런 적은 많이 없지만 저는 약간 환경 보호, 생활 쓰레기 관련 말고 그런 자연을 좀 개발이라는 목적으로 이렇게 파괴를 시키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났을 때 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그리고 아침마다 이제 군산, 제가 원래 다른 데 살다 왔는데 이제 군산은 아침마다 철새들이 날아가는데 지금이 딱 시즌이더라고요. 그 끼룩끼룩끼룩끼룩 그 소리가 철새 소리여가지고. 근데 지금 많이 철새 도래지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아, 저 철새들은 어디까지 날아갈까? 내가 너무 우리가 잘 살자고 저 철새들의 집을 뺏었는데 저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아침마다 그러니까 날아감을 통해서 생동감을 느끼면서 한편으로 너무 미안하고 그런 점에서 좀 환경과 개발이 부딪힐 때 약간 무력감이나 좌절감을 좀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 저도 예전에 그 20년 전인데 그 철새 캠프를 했었어요. 전국에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을 군산에 데리고 와서 한 달 동안 해봤던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철새들의 도래지 군산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저쪽
그 공장 지대에 숲을 있는 곳에 철새가 굉장히 많이 모이는 정말 소중한 공간이었는데 다 정리하고 밀고 그냥 이렇게 아파트도 짓고 하는 그런 지역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하여튼 이게 옳은지 그른지는 예전에는 혼란스러웠는데 지금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가지게 돼요. 왜냐면 현재 코로나19가 환경 문제잖아요, 결국은. 그런 고민들 많이 있는데 두 분 앞으로 실제적으로 활동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새로운 어떤 환경 운동, 환경 보호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생각들은 있으신지요? 자주적 관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쓰레기 문제에 집중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모으고 있는 자원 순환 품목뿐만 아니라 조금 더 품목을 늘려서 더 많은 이제 자원 순환될 수 있도록 하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멸균팩 프로젝트를 좀 더 장기 프로젝트로 가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분리배출장에 종이팩을 내놓는 곳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좀 그거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래요? 멸균팩이 어떤 현재 내용들인지. 종이팩이라고 분류되는 우유팩이나 멸균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종이류로 분류를 하면 안 되고요. 현재 버릴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버릴 수 있는 곳은 주민센터에 가져가는 것 그건데 사실 알루미늄 캔이나 유리병을 주민센터에 가져가서 버리지 않듯이 멸균팩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자원순환되는 품목이기 때문에 뭐 알루미늄 캔이나 페트병처럼 분리배출장에 제대로 분리배출을 하면 수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목표고요. 조금 더 이러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어요. 일단은 멸균팩에 집중하고 싶으신 네네, 거네요. 지금 그것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예, 그래요. 우리 송민영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이렇게 최정은 선생님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 그런 자원순환 캠페인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뜻들을 좀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 게 가장 커요. 그래서 제 대표님한테도 일부러 인사도 많이 하러 가고 뭐 좋은 정보 없나? 뭐 알릴 정보 없나? 청소년들이랑 할 수 있는 거 없나? 하면서 좀 많이 돌아다니고 싶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이랑 또 같이 군산에 많은 그렇게 곳곳에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스팟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도 많이 이제 활동 겸으로 해서 다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말이 너무 많나요? 아니, 말 많이 하셔도 됩니다. 두 분 다 말 많이 하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약간 이건 허무맹랑한 소리일 수도 있는데 그 생분해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 쓰레기는 제가 처리할 수 있는 토양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문과여서 이과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엄청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한 몇 년 장기 프로젝트로 해서 내 쓰레기는 내가 분해할 수 있는 토양을 한번 가꿔보고 싶다라는 그런 목표가 저한테는 있습니다. 내가 내보내는 그런 모든 쓰레기를 방법인데요. 바꿔보겠다고요? 네, 조그만한 것들은 조금 한번 녹여볼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사실 요즘에 생분해성 제품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의견들 되게 많이 갈려요. 이게 맞아요. 정말로 생분해가 되는 재질인지 근데 그런 게 모든 미생물 조건이 갖춰졌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건데 그런 걸 정말 일반 시민이 이렇게 해봤을 때 눈으로 그걸 볼 수 있다면 정말 더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연구소에서 밥을 먹지 일단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소장님이 드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거의 배달해서 이렇게 먹는 부분이어가지고 예, 그래요. 그러면 우리 두 분 다 환경 또 실제 활동도 하고 계시고 청소년들이나 지역 시민들하고 여러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활동?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몇 년 됐거든요. 환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근데 실천이 좀 안 돼요. 저는 이게 솔직하게 말을 하면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잘 안 됨에도 불구하고 관심은 많아요. 아는 것도 머리에 들어가는 것도 좀 많이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움직여지지 않는 것들. 요즘에 들어보니까 또 세미나도 열두고 공부도 좀 꽤 했거든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한 명이 특별한 내용들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작은 일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환경에는 더 훌륭한 내용들이 된다는 또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두 분은 일반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팁이라든지 이거 보시는 분이 하나라도 바꾼다면 한 10명만 바꿔도 우리 성공한 거거든요. 정말 제일 그런 얘기 좋은 좀 거 해주실 것 같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쓰레기는 뭐 줍거나 하는 활동도 좋지만 일단 버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버린다면 올바르게 버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페트병 이런 거, 유리병 전부 다 자원순환 되는 제품들이고요. 올바르게만 버린다면 충분히 다른 걸로 재활용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리 배출 가이드를 잘 확인하시고 배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 연령층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육식 소비 줄이기인데요. 고기를 먹지 말아라, 채식을 해라 라는 말이 아니라 육식에 대한 과도한 소비를 줄이고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정말 좀 많이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고기 없는 식탁, 육식 소비 없는 식탁을 정해서 그거를 실천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그 어떤 쓰레기 줄이기보다 강력한 효과가 있고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쓰레기 문제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와 정말 깊게 관련된 전 세계인이 해야 하는 그런 모두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파트너 위원님 고기를 절레절레 흔드셨거든요. 육식 얘기 나오자마자. 몰랐거든요. 저도 육식주의자입니다. 네. 줄여야겠다 이 생각이 그렇지만 막 갑자기 한 달에 한 들어서요. 번이라도 네. 그리고 사실 어저께도 청소년들과 이야기를 한 건데 청소년 기후행동 하시는 청소년들은 채식을 해요. 그런데 어른들은 10인분 고기 먹방을 합니다. 정말 유해한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콘텐츠는 좀 지양됐으면 좋겠습니다. 고기가 먹는 게 이거 생산하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 그래서 거죠? 그런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소와 양의 뭐 대표적으로는 트림과 방구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도 온실가스를 굉장히 유발을 시키고요. 그 소고기 1kg을 얻기 위해서는 옥수수 16kg의 사료가 필요합니다. 네. 16kg의 사료요? 네. 1kg를 얻기 위해서. 그만큼 육식. 오늘부터 제가 뭐 장담은 못하지만 줄여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정말 드네요. 제로가 아니라 레스로. 네. 한 달에 조금씩 한두 줄인다면. 번이라도. 네. 네. 한두 번이라도. 이러한 실천들이 모이면 분명히 나비 효과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집에 좀 안내를 해요. 저는 솔직히 고기를 안 좋아하는데 네. 하도 체력 떨어진다고 자꾸 가가지고 막 굽고 계시거든요. 집에 계신 분이. 아니 꼭 전달해드려야 할 것 같고요. 네. 우리 송민정 선생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이 육식 소비를 좀 줄여보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즘에 또 대체품들도 조금 나와가지고 뭐 두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두부로도 단백질을 채우실 수도 있고 저는 또 프로 다이어터거든요. 맨날 다이어트를 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때를 약간 야채를 많이 먹고 육식을 줄여보는 걸로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저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에는 샴푸 바나 이런 게 유명해졌잖아요. 설거지 바나. 근데 그걸로 약간 시작을 좀 즐겁고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연령대는.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다들 좋아할 나이대니까 좀 그렇게 내 앞에 있는 것들 조금 한번 바꿔보고 나한테 맞는 거, 나한테 맞는 제품들을 찾아가지고 한번 그렇게 사용을 해보시는 게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소비를 해보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두 분 꼭 이 말씀은 좀 하고 싶다는 말씀이 있을까요? 이 대본에 없는 내용인데 예, 저 시청자분들에게 환경 관련해서 전혀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하면 우리 사회가 지금 관심 있는 부분들만 관심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그리고 오늘 이 행사 자체도 에코가 들어가는 굉장히 소중한 행사거든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컨셉이나 내용들은 여기 참여했던 분들이 만들겠지만 실제 참여했던 시민들이 그럼 그만큼 의식을 가지고 참여를 했을까? 어제 상황을 어떠셨어요? 어제는 이제 새롭게 경험해보는 그런 환경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었어서 특히 이제 뭐 플로깅이라든지 네, 쓰레기 줍기도 저희가 걸으면서 뭐 뛰면 조깅하면서 쓰레기 줍는 이제 그런 체험도 해봐서요. 특히 아이들은 아 이런 쓰레기 줍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좋아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쓰레기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주워가서 친환 환경에 도움이 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여기 보면은 뭐 커피 찌꺼기를 가지고 업사이클링 하는 것들도 있었고 우리 자주적 관람에서도 다양한 활동들을 어제도 진행하고 있었고요. 이렇게 버려지는 것들을 버리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이제 아이들 특히 뭐 아이들 데리고 온 부모님들은 아 이런 것들을 집에서도 실현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요. 좋은 캠페인 말 그대로 캠페인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한 3일간 있었던 이런 행사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활동들이, 체험이나 활동들이 실제 가정으로까지 이어져서 일상의 삶이 좀 되면 좋은데 그게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육식이요? 줄이기. 근데 그거는 끊기는 정말 힘들어도 가정에서 줄일 수 줄이는. 있잖아요. 아, 그럼요. 네. 전 끊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끊지는 못하지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두 분이 이 말은 제가 한마디 해보고 싶다라든지 한마디 있으시면 뭐든 좋으니까 한 말씀 저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멘트거든요. 방금 질문을 받고 생각을 해본 건데요.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환경에 관심 있는 고객분들이나 시민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저 오늘 텀블러 못 갖고 와서 일회용품 썼어요. 오늘 이걸 못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너무 미안해하거나 그런 모습들이 많은데요.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100일 동안 무조건 지켜라. 나의 일상 동안 꼭 플라스틱을 쓰지 말아라가 아니라 그런 텀블러를 들겠다는 의지와 그리고 평소에 들다가 뭐 며칠은 못 들을 수도 있죠. 그런 거에 대한 죄책감이나 이런 부담감, 내가 친환경을 해야 되는데 라는 부담감보다는 아까 민정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좀 더 재밌게 즐겁게 일상 속에서 스며들게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더 지속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속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큰 마음의 부담이나 이런 거는 심각성 이런 거는 좀 내려놓으시고 즐겁게 친환경 활동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지속 가능하게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 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송민영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 저는 이렇게 생활 쓰레기나 일상 속에서의 제로 웨이스트, 뭐 레스 웨이스트 그런 게 관심으로부터 시작을 하셨다면 조금 자기가 사는 동네에 환경적으로 아니면 생태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시고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그렇게 좀 이게 생태적으로 의미를 덜 알려진다면 그거는 약간 개발자들의 이익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그렇게 뭐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멀리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새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땅을 만들었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이 가장 크고 꼭 말씀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오늘 두 분 바쁘신데 우리 대표님은 또 일하다가 지금 바로 오셨지요. 네. 활동하시다가 송선생님 쉬는 날인데 친구들까지 모시고 와가지고 같이 지금 활동하고 네, 보고 선생님 오늘 계시거든요. 팬이 왔다고 생각하시고. 네, 그래요. 네. 그래요. 두 분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환경 쪽으로 활동 잘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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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네. 그 이번에 저희 기관에서 그 에코 관련해서 에코 리터러시라고 해서 청소년들 환경과 관련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했었어요. 한 두어 네. 달간. 제가 인터뷰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교에서 가장 심각한 일이 여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쓰레기 문제 하던데 그중에 급식이 맛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급식이 왜 맛이 없어서. 이게 환경이랑 관계 있냐 물어봤더니 급식이 일단 맛이 없으면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버리게 되고 음식물을 많이 버리게 되면 환경으로 나와서 이것도 정말 심각한 문제잖아요. 굉장히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 문제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손실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배가 고프니까 매점에 가거나 편의점에 가서 또 뭘 막 사 먹는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쓰레기는 또 밖으로 막 버리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완전 악순환이 엄청나게 악순환이겠네. 벌어지는 거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은 급식을 맛있게 하면 되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배식이 코로나 네, 때문에 네. 자유 배식을 못 하는 거예요. 아, 무조건 이렇게 하는 부분들. 그래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고민하게 되면서 결국은 우리 실생활에 대한 문제이긴 하지만 굉장히 과학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일상적으로 접근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거든요. 오늘 두 분 이야기 들으면 더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네, 됐습니다. 오늘 더 환경에 대해서 많이 네.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선님은 오늘 전체 공개 방송 처음 우리가 몇 년 동안 하면서 처음 밖으로 나왔잖아요. 네. 오늘 어떠셨어요? 자, 오늘 입동이잖아요. 입동이라고 하면 정말 이 겨울에 앞에 다다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오늘 날씨는 정말 이 가을 날씨 같아서 너무 좋고 따뜻하고
정말 오랜만에 밖에서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더 방송이 좀 풍성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네. 뭐 저희 오늘 친환경에 관한 이제 방송을 했는데 너무 어울리는 그런 공간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자주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아, 저도 자주 나와야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오늘 네, 처음 네. 시작할 때 저는 햇빛이 너무 네. 쬐가지고 아, 눈물도 맞아요. 흘리고 옆에 인터뷰하다가 인터뷰 네. 내용들을 감동받아서 시청자분들은 아, 눈물 그랬는데. 흘리는 줄 알고요? 아, 예, 그런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제 인상이 많이 찌푸러졌을 것 같은데 화가 난 게 아니고 눈이 별로 안 좋아요. 햇빛 네. 너무 쬐는 과정에서 눈물도 흘리고 이런 과정이 지금은 있다는 약간 것들. 그늘이 져서 네. 네, 지금 딱 좋은 것 굉장히 같아요. 좋습니다. 네. 가끔씩 우리 생방송이 아닌 녹화 방송하면서 밖에 나와서 공개 방송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생방송이 더 편한 것 같네요.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6일 금요일이에요. 오후 6시 30분에 군산 공설시장 2층 청년몰에서 제1회 군산 우리마을 영상제가 진행이 되고요. 11월 11일까지 저희가 영상 모집합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영상이 출품이 돼서 상을 타면은 네. 시상금이 있죠. 시상금도 있죠. 시상금도 있고. 네, 시상금이 적진 않습니다. 예,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 지금, 바랍니다. 네. 네, 안내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DYBS 달그락 마을 방송의 첫 공개 방송을 마치고요. 참고로 저희 방송은 군산시 상권 활성화 재단 르네상스 사업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DYBS 마을 방송이 지역 시민들이 알아야 할 소중한 정보와 따뜻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까지 저희 인사드릴까요? 안녕.